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아는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부터는 코인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인을 안 하는 사람들도 전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에 일희일비할 때가 아닙니다. 내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벌써 12월이 끝나갑니다. 사고 싶지 않을 때 사고, 팔고 싶지 않을 때 팔아야 합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멘탈 잡고 진짜 좋은 코인을 찾아서 저점 매수를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코인 시장에서 핫한 코인 2개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직으로 상승하는 남자 수직남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을 비트코인 월렛으로 트래킹하는 데이터입니다. 비트코인이 100K를 넘으면서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고래들의 지갑이 비트코인을 던지면서 큰 폭의 가격 조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크리스마스 이브에 비트코인을 10개에서 1000개 가지고 있는 지갑들에서 비트코인 매수세가 나오면서 약간의 상승이 있었지만 큰 폭의 상승은 없었습니다. 100K를 힘있게 뚫지 못하는 비트코인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현재 우리가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를 비트코인 사이클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2016년의 경우 반감기부터 최고점에 이르기까지 총 522일이 걸렸습니다. 2020년의 경우는 533일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2024년의 경우 반감기에서 251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531일 기준으로 잡았을 때 비트코인 최고점은 앞으로 9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색깔로 보는 비트코인 사이클 모델입니다. 반감기가 있었던 2012년, 2016년, 2020년 3개의 모델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2024년 반감기를 기준으로 한 사이클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과열 구간에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의 레인지를 좁혀서 과거 사이클에서 4Q, 1Q, 2Q에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4Q에는 바이든 당선 이후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후 2021년 1Q에서는 큰 폭의 하락 조정 이후 다시 큰 상승을 했습니다. 2Q 4월을 전후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2016년의 경우 4Q 마지막에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이후 1Q에 2번의 큰 조정이 있었습니다. 2Q부터 2017년 사이클의 본격적인 상승 릴레이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크리스마스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2012년, 2016년, 2020년 모두 크리스마스 이후 비트코인은 가격적으로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사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미국의 11월 회계연도 마감 이후 12월부터 대부분의 미국 자산들은 큰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시간을 기준으로 사이클을 살펴봤으니 이번에는 여러가지 지표로 비트코인의 현재 상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가져오는 RSI로 보는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예전 사이클과 비교했을 때 RSI는 이제 막 과매수 구간으로 진입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SI가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려면 비트코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Z스코어로 보는 비트코인 데이터입니다. 아직 과매수 구간에 도달했다는 지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Z스코어 데이터에서는 이번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정점 가격은 235K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MVRV Z스코어에 따르면 MVRV가 7 이상으로 올라가 몇 주 동안 유지되었을 때만 비트코인 가격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현재 가격 기준으로 약 2.5배 정도의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추종하는 2017년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2017년을 추종하는 이유는 2017년이 트럼프 1.0 시대였다면 2025년은 트럼프 2.0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0년의 경우 샘 뱅크먼의 FTX 장난질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제대로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14년도 베어마켓부터 2017년도 불마켓까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는 불런 1단계에서 2단계를 넘어가는 단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불런 2단계의 특징은
시간 대비 가격의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즉, 투자 시간 대비 수익률이 가장 좋은 때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만큼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때문에 코인의 변동성을 겪어보지 못한 대부분의 초기 시장 진입자들이 나가 떨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결국 비트코인의 수요와 공급을 컨트롤하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보시는 데이터는 현재 코인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입니다. 계속해서 거래소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수량이 적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공급 쇼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비트코인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의 공급 쇼크가 왔다는 기사를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이더리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최고 가격을 찍은 이후 16%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ETF에서 25억 달러 이상의 유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떨어졌지만 ETF를 통해서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4Q와 1Q를 기준으로 매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대부분 비트코인이 4Q에 큰 폭으로 상승하고 나면 그 이듬해 1Q에 이더리움의 상승이 뒤따라왔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시총을 생각해보면 가격 상승폭이 더 커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그 폭이 작아지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알트코인의 대장으로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제는 그 대장 자리를 솔라나에게 넘겨주는 게 어떨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기 쉽게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2017년도 이더리움이 급격하게 상승한 이후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비해 지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서 추세가 아래로 가면 정말 안 좋은 상황인데 부디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SEC가 블록체인 재단과 MM들을 말 그대로 했던 일을 생각해보면 어차피 2025년 1월이면 친암호화폐적인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SEC 의장이 임명됩니다. 굳이 지금 리스크를 안고 무리하게 본인들의 물량을 펌핑시킬 이유가 없기도 한 것 같습니다. 리플과 마찬가지로 친암호화폐적인 새로운 SEC 출발과 함께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에도 훈풍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더리움의 가격을 2017년과 2021년 1월에서 4월까지를 한눈에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비트코인 가격을 후행해서 뒤따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7년과 2021년 모두 1월에서 4월까지는 공통적으로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더리움의 긍정적인 데이터입니다. 이더리움 고래 지갑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과 리플의 경우도 고래들의 원래 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후 가격 상승이 후행적으로 따라왔습니다. TBL이 먼저 상승하고 가격이 후행적으로 따라오는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이더리움 L2 TBL 데이터입니다. 지속적으로 TBL이 쌓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이더리움 레이어 2 코인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TBL이 증가한 것이라서 좋게 봐야 할지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어쨌든 이더리움 L2라는 바운더리로 봤을 때 TBL 자체가 증가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TBL이 증가하는 기울기 대비 L2 코인 수가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더리움 L2들의 가격이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이더리움 다음 대장 코인 솔라나입니다. 최근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전고점에 도달한 이후 큰 폭의 가격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살아나야 알트코인 전체에 훈풍이 불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다른 레이어 2 코인들에 비해서 솔라나의 데일리 트랜잭션 볼륨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관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파이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업데이트 이후 속도와 가스비가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비가 너무 비싸고 L2 트랜잭션 실패가 너무 잦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더리움이 이제 대장 자리를 솔라나에 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솔라나는 지금 이전 저항대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기술적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이 지점들을 깨고 밑으로 내려가면 정말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될 텐데 부디 이 지점을 지켜주면서
큰 추세 전환을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알트코인 인덱스 차트입니다. 리플을 포함한 시총이 큰 알트코인들의 큰 폭의 상승이 있으면서 알트코인 인덱스가 9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후 다시 비트코인이 돈을 흡수하면서 인덱스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알트코인 인덱스가 더 과도하게 올라가거나 과열 구간에서 횡보하면서 알트코인 전반에 돈을 뿌려줬으면 정말 최악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실 몇몇 올드코인들만 상승했지 알트코인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큰 상승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요. 우리가 코인을 하는 이유는 정말 큰 상승을 먹기 위함인데 그 정도의 좋은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돈을 흡수해주면서 알트코인 전반에 돈을 뿌려줄 수 있는 총알을 다시 장전한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미넌스와 돈의 순환을 생각했을 때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달려주면서 다른 섹터들에 돈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점점 준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총 10위를 제외한 크립토 시총입니다. 주요 저항대 구간에 위치해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추세를 깨고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점까지 하락 후 상승하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그 지점까지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이 정도 부분에서 상승이 나와야지 두 번째 Buy Here 지점은 너무 리스크가 큰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미넌스는 저항대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구간에서 충분히 비트코인이 도미넌스를 가져가면서 알트코인에 돈을 뿌릴 총알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회로 가득한 차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이더리움, 그리고 아더스 차트입니다. 2025년에 그림처럼 이더리움의 큰 폭의 상승과 함께 도미넌스가 여러 알트코인들에 돈을 뿌려주면서 크립토 전반에 큰 훈풍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알트코인 분석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글로벌 데이터는 짧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부채를 나타낸 데이터입니다. 미국 부채의 경우 100일마다 1조 달러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일마다 1,400조가 시장에 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국가들은 신용으로 미친 듯이 돈을 계속해서 찌고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이 증가한 게 아니라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현금만 보유하고 있으면 우리는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현대 금융 시스템입니다. 얼마 전 파월 의장 연설 때 한 기자가 페드에 트럼프의 행정명령 중 하나인 재무부의 외환 안정기금을 사용하여 미국 비트코인 준비금을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네거티브한 의견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에도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과연 2025년에 트럼프와 페드 누가 이길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최근 코인 시장에 핫한 코인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하이프와 벌추어입니다. 하이퍼 리퀴디티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애플리케이션의 효율성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된 최첨단 레이어 1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하이퍼 리퀴드의 경우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탈중앙화된 영구 선물 거래를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자체 레이어 1 블록체인에서 직접 영구 선물 거래를 가능하게 하며 거래 시 가스 수수료를 없앰으로써 비용 효율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4달러에서 50달러까지 10배 이상 상승하면서 단숨에 시총 20일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이퍼 리퀴드는 한마디로 덱스 거래소 코인입니다. 업비트의 드리프트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다른 덱스 거래소 코인들은 대부분 레이어 2인 반면 하이퍼 리퀴디티는 탈중앙화된 레이어 1 코인입니다. 바이낸스의 BNB, 비트겟의 BGB처럼 거래소 코인인데 탈중앙화된 거래소 코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 코인 시장에서 유행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 알고 가시는 정도로만 참고해 주세요. 절대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이 아닙니다. 이미 큰 상승이 있었던 코인입니다. 두 번째로 벌추어입니다. 카테고리를 보시면
AI 런치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개념적으로는 트레이딩을 이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AI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자동 매매처럼 사람이 설정값을 넣어주고 그 값에 맞게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라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사고팔고 하는 개념입니다. 나중에는 주식과 코인 시장 모두 AI가 스스로 사고팔고 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AI 에이전트는 AI가 스스로 민코인을 만들어서 거래를 일으킵니다. 일단 AI 에이전트가 뜰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SEC 때문입니다. SEC가 블록체인 재단과 MM들을 전수조사하면서 코인 시장을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I가 만든 밈코인이 나왔습니다. SEC 입장에서 문제는 처벌할 대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정 코인을 발행하고 관리하고 펌핑시키는 재단과 MM이 있어야 SEC가 소송을 하는데 AI가 만든 코인은 주체자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AI가 만든 고트와 같은 밈코인이 크게 상승하면서 AI 에이전트가 나왔고 대장 코인으로 벌추어가 나왔습니다. 벌추어 프로토콜을 통해서 AI 에이전트를 만들게 됩니다. 몇 달도 되지 않아서 아주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여러 밈코인들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밈코인이 있었구나 라고 정도만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최근 코인 시장에서는 하이퍼 리퀴디티와 AI 에이전트 벌추어에 큰 돈이 몰리면서 아주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현대 금융 시스템에 의해서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점점 가난해지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코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코인을 하는 이유는 제 인생을 좀 더 나은 쪽으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변의 얘기만 듣고 아무 코인이나 샀다가 고점에 물려 이도저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몇 번만 반복해도 내 돈이 금방 사라지고 이 코인 저 코인 사다가 돈만 날리게 됩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사이클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돈이 순환하는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코인 시장에 대한 기본 원리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통해서 무료 강의와 데이터 분석 PDF 파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비공개 영상은 매주 화요일, 공개 영상은 매주 금요일에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서 중요한 정보 놓치지 마세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수직으로 상승하는 남자 수직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